제도의 문제를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이게 과연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 제도를 끝까지 갖고 가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선결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실은 법의학으로 좀 고민을 했어요. 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다들 불편하죠. 불편한데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도 삶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범죄 연관성이 있을 때만 검시를 해요. 일반상 도드라지게 확인되는 건 없어요. 일단 정밀하게 분석해봐야지. 뭐 예상대로 상기부터 다 들어갔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 사고랄지 뭐 이런 여타의 자연사나 이런 것은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22만 명, 23만 명 정도가 1년에 사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약 10% 차지하는 2만 8천 명 정도가 사인을 몰라요.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범죄란 뜻은 아니죠. 범죄는 아니고 전혀 온갖 검증을 거치지 종류의- 않는 거죠. 전혀 사인 미상이라 하더라도 장래 사망 등록이 되는 현실입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들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과연 이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그냥 계속 빠뜨리고 갈 것인가. 나한테 닥칠 때까지.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우리한테만 있는 것일까 하다가 한번 예를 한번 찾아보자 네. 한 것이 미국의 검시제도의 변천사를 한번 볼 수 있었던 마침 전기가 한 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랜시스 글래스너리라는 여성분이에요. 네. 이분은 미국 죽음에 관한 전체 시스템을 바꾸자라고 처음 얘기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실은 시작은 51살 때 시작을 해요. 아, 51살 때. 그 전에는 뭐 하시던 분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평범한 분인 것 같지만 아주 금수저예요. 아주 금수저인데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살던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분이 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군 병사들 다 모아서 자기가 케어해주고, 전쟁 고아들 상대로 그 후원금 모금을 하기 위해서 연극 무대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다 물려받았잖아.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생존하는 이유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앞으로의 삶을 그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뭔가를 바꿔야겠지. 이런 어떤 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때 우연하게 51살 때쯤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부자들, VIP들이 입원하는 이제 그런 또 요양원 같은 곳에서 오빠 친구를 만나요. 매그너스라는 그 의사를 만나요. 여기는 하버드 의대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보스턴에 있는 그 검시소의 검시관, 우리로 말하면 법의학자. 원래는 검시관이라는 제도는 코로너 그래요. 코로너가 이제 크라운, 왕관 있죠? 네. 이 크라운에 변형된 말이 코로너예요. 네. 왕실에 귀속된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누가 사망하거나 살인하면 임자 없는 재산을 왕실로 귀속시키기도 하고. 이제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판사 역할을 했죠. 검시 판사 역할을. 근데 미국으로 오니까 미국은 워낙 인적 인프라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너 제도는 들어왔는데 임명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인을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이고 농부가 하기도 하고 장례업자가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일반인이잖아요. 중요한 건 법적 권한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시신을 딱 보고 자기 마음대로 평가를 하고 자기가 또 임명한 위원회를 통해서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어떤 코로너들이 어린애 신생아, 아주 어린애가 사망한지 발견되니까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고 처리를 하고 돈을 수당을 돌려받고 이 시신을 또 저쪽으로 옮겨요. 또 그래 거기서 자기들끼리 또 해서 돈을 받고. 저런. 그런 식으로 돈벌이로 아주 전락을 해서. 불과 100년 전에. 그렇죠. 예. 부패가 너무 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보스턴 지역에서는 검시관 사무실을 처음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그 검시 사무실에 병리를 마치고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억울한 사건들.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무슨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한 건가? 뭐 죽음이 무슨 장사인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검시소를 데려가줘.
따라가서 이제 부검을 보고 인체를 보고 그 오빠가 하는 일을 보니까 야 이건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매그네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부검을 하고 검시하면서 인간 장기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인간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는데? 그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한히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였던 장기가 어느 순간 멈춘 거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물건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삶을 영위했었을까. 그걸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그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 단어에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답다는 그 표현이 언제나 감동을 주는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종종 이제 강의를 하다가도 야, 이 수식이 얼마나 아름답냐. 근데 이건 진짜로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대칭성이나 더 이상 넣고 뺄 수 없다는 완결성 때문에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 어떤 음악이 아름답다거나 어떤 그림이 멋있다 못해 아름답다거나 그 글도 단어 외에는 쓸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하기 사실 어려운. 네. 아까 좀 기이하게 들리긴 했지만 그, 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그 같아요. 표현이 네. 주는 어떤 무게가 있어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랜시스가 그래서 자기가 봤던 그 장기의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 그림으로 그린 해부학책을 써요. 네. 거기에 이제 시를 옆에다 씁니다. 시까지 쓰셨어요. 여기서 시 이게 뭐냐면 인체 복부의 이제 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분이 그렇게 씁니다. 배를 열어보아라. 그러면 꼬아지고 비틀린 장이 보일 것이다. 벨벳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부채살처럼 강하게 너를 지탱하고 있는 견고한 장관막을 보아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상 최초의 해부학 시네. 네, 새벽 시죠. 이게 그 이제 뒤로도 어떤 없었을 것 같아요. 사행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장만 막 꼬여 있어요. 장이 근데 서로 꼬이면 죽어요. 네. 그 사이 잘 열어보면 장관막이 쫙 퍼서 서로 꼬이지 않도록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회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거칠고 야만스러워 보이더라도 우린 그 기간에 부드러우면서도 어떤 형태로 견고하게 버티는 규칙과 규범이 있다. 뭐 이렇게 은유적으로도 볼 수 있는 형태. 오늘 또 뭐 정강이뼈가 나와요. 정강이뼈, 종아리뼈 뼈 두 개 네. 있잖아요. 네. 하체. 너는 나의 기억과 추억과 나의 사랑을 들어올리고 있구나. 너가 없다면 나는 단순히 하나의 머리와 굴러다니는 발일 뿐이야. 라는 그런 표현을.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인체를. 사랑의 시를 장기에다 바친 건데 네. 근데 그 시를 썼다는 것부터 딱 보면 저분은 삶, 죽음, 몸을 생각하는 방식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장기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어떤 사랑의 대상처럼 묘사하잖아요. 네, 네, 네. 독특한 정신세계를 원래 이게 사실은 그 서양의 과학의 핵심이죠. 음. 그 환원주의라는 거잖아요. 네. 최대한 나눠봐서 쪼갤 수 없는 데까지 간 다음에 이거 하나를 딱 보면은 이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인간은 수많은 장기와 부분된 이런 기관들의 조립이고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해부해서 보면 장기들이 하나하나 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뷰티풀하게. 네.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부검을 시작하시기도 하고 아니요. 그러셨나요? 이분이 이제 잘못 얘기되는 것이 법의학을 시작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률제도 이런 걸 전체를 바꾸려고 했던 사회개혁자로 보면 돼요. 사회개혁가. 죽음에 대한 부분은 내가 이 사회 제도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법률 바꿔야겠다. 교육제도를 개선해야겠다. 그다음에 경찰을 훈련시켜야겠다. 세 가지가 있어야만 죽음에 대한 한 사회의 나름대로 완결구조가 생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법률 제도를 바꿔야겠고 전문 검시관 제도를 들여와서 법의관 제도를 코로나란 일반인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죽음을 전문가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권이 개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임명하는 것도 정치가예요. 정치가들은 이 질서가 그대로 좋아요. 자기들은. 자기 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권이 개입돼서 코로나 제도를 없애진 못해요. 그런 것은 부패 이런 것 많잖아요. 플랜 B로 가져온 것은 뭐냐면 검시해야 될 대상을 정하자. 그럼 그 대상에 해당되면 수사기관이 결정할 게 아니고 당연히 검시를 하는 걸로 하자. 국가가 대신 검시해서 사실관계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게 CSI가 그런 데예요. 그 CSI 수사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제도는 내가 정치인들 만나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교육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랜시스가 왜 그랬어? 그냥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검시관 제도를 만들고 이 전문 법의관을 좀 많이 키워내는 걸 만들고 싶다. 교육을 하고 거기에 싶다.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하게 된 예. 거군요. 그래서 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영향력도 있고. 본인이 해야겠다. 중요한. 그래서 네.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갑니다. 아, 하버드 학장을 만나러 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낼 때 지정기탁이죠. 이분의 강의실을 이렇게 만들고 이분의 사무실, 실험실, 도서관 이걸 만들어주면 내가 돈 얼마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니까 이야. 1920년 30년에 25만 달러면 엄청난 겁니다. 베그레스는 사망하고 그 뒤로 후임자를 병리 전문의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하버드에서 병리를 마치고 법의학 수련을 하려면 다시 수련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의가. 네. 월급이 적죠. 네. 이 보조의 월급을 주겠다. 음. 그래서 키워요. 근데 그 순순히 개인적으로 했었던 거예요. 그래 교육제도는 그렇게 사람도 고용하고 월급도 주고 다 해보는데 문제는 일선의 경찰관들이 문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장항준 감독님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은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감사하다 그랬는데 내 지갑에 손을 대셨나 후원자로. 이제 제가 이제 장 감독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네. 뭐 과학 수사가 없으니까 너무나 중구난방이고 과학 수사의 필요성 자체를 몰라요. 누가 사망한지 발견되면 누굴 데려다가 강압 수사를 많이 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경찰은 무지랭이고 바보고 강압적이고. 그래서 이 경찰에 대한 것 교육을 해야겠다는 것이 1920년에 생각한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장도 가지도 못하고 현장이 흐트러져 버렸고 자료 사진만 있으니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실은 이 사람이 워낙 부자여가지고 시카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서 그냥 파티를 할 정도예요. 100명 정도 늘상. 근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오페라 단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요 본인이. 그 수십 명을 다 악기까지 만들어서 악기 소리가 날 정도까지 미니어처인데 그걸 했던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미니어처인데 너무나 정교하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을 합니다. 그 집을 똑같이 만들고 그래서 사건 하나를 재구성하는데 이렇게 침대니 다 만듭니다. 아 이게 디오라마예요? 엄청 정교한데? 네. 그 당시 1930년대, 40년대. 이건 뭐 거의 예술인데요? 작품이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여기에 와 너무 정교하다. 뭐가 있으면 그 경찰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까지 다 써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현장에 사진을 이거 저 찍은 그냥 것 같아요. 사진 찍었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게 보는 찍었다고 할 누가 거예요. 미니어처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네, 이 밖에 있는 나무까지 다 와 창밖들. 대단하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디오라마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한 지금 돈으로 4만 불에서 8만 불 사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그런 쓰는 것을 한 18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하버드대 학장을 만나서 우리 하버드대 우리 법의학과를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경찰도 종합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18개를 갖고 와 일주일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범죄 현장에 대한 스토리를 아니, 주지 상상하고 않고 만들게. 거기에 목맨 거, 피 흘린 거 다 똑같이 만들어놔서 이걸 너는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보가 없이 그거에 대한 너의 해석. 네가 본 것을 얘기해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시나리오 작가가 와요. 와갖고 정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요것이 한번 재료가 쓰겠다. 나 경찰 중심으로 쓸 수 있겠다. 하버드 대학의 경찰학교에 앉아서 18개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요. 그걸 보고. 네, 그래서 그 제목이 하버드 대학의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반대로 우리 하버드가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그러겠죠.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조금 오해할 수 있게. 아니 영화 안 되겠어 빼. 그러니까 그래서 미스터리 스트릿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요. Length and width, all right, with less pronounced muscular attachments. 최초의 영화가 나가서 그게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까지 올라가요. 미스터리. 그렇게 해서 이것이 동기가 돼서 그렇게 이어진 게 CSI예요.
수천 페이지짜리 논문을 발표하는 것보다 의협이나 변호사들 많고 수백 번의 강의를 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화가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하더라. 한 편의 영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초가 우리 사인이라는 드라마예요. 드디어 기다리던 사인 드라마 이후로 국가수에 갑자기 10명의 법의관이 늘어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진짜요. 장항준 효과. 오늘 회식하죠. 제가 이제 실은 공국진 선생님이 이렇게 저희 법의학의 네. 태두시거든요. 평생을 혼자 싸우셨거든요. 195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걸어서 책을 그 수만 60권 넘게 쓰시면 그 돈을 다 법의학회에다 내세요. 아이고. 공국진 선생님이 사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평생에 내가 돌아가신 이런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는 아 교수님 저 지금 소름 돋아서 칭찬을 한 몇 년 만에 들은 거야. 사인 한번 해드리세요. 아 드디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야 그래서 제가 2011년도인가 공국진 선생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못하게. 당시에 사비를 1,000만 원을 주세요. 우리 사인 드라마에 대한 상패와 상금을 드렸어요. 이게 맞아요. 사비예요. 아그 삽인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중이 우리를 몰라. 왜냐하면 가족 중에 부검할 일이 없어요. 경험하기 힘든 근데 일이죠. 그런 속에서 그 사인이 등장한 겁니다. 실은. 이 공원이 인정을 받았나요? 그 당대에? 경찰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아. 장례식장 경찰관들 그 교육생들이 많이 왔고 네. 경찰로부터 경감 진짜 경감 교육도 받고 네. 경찰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이 교육생들이 많은 진전을 이뤄요. 프랜시스를 보면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이 일반인이 한순간에 느낄 정도의 문제점의